개요를 김명배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고 병인병기는 이만기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고요. 네. 심장신경증 개요. 심장신경증은 신경증의 특수한 유형으로 심혈관 계통의 기능 실조를 중증상으로 하며 신경증의 기타 증상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기질성 심장병의 증거가 없지만 기질성 심장병과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본병의 특징은 대다수가 청년과 장년 시기에 발생하는데 20에서 40세 사이에 제일 많다. 임상 폐연은 심계, 심전구, 통전흉, 두통증, 숨이 차는 것이 위주이고 그 외에 피로, 두운, 실면, 다한, 사지, 심사증이 나타나고 수전, 악심 등의 신경증이 나타난다. 본병의 주요 임상 특징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를 한약의 심계, 정충, 심통, 우울증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또한 본병을 서록병에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다. 심계와 정충은 환자가 심장이 급격히 뛰고 경망, 불안함을 느끼며 자제할 수 없거나 맥박이 고르지 못한 증후인데 두 가지 증후 사이에는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심계는 보통 정서가 격양되거나 놀라거나 피로로 인해 유별되고 발작했다, 멈췄다 하며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반면에 정충은 종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하며 과로하며 더욱 심해지고 병정이 비교적 중하다. 심계가 오래되면 정충으로 발전할 수 있다. 거기에서 박심이라고 하지 않고 오심이라고 그래요. 오심. 오심이요? 네. 그 다음에 병인, 병기, 근심, 사료바다, 울, 분노 등은 감기를 울결시키고 울결된 것이 오래되면 화로 변해 화가 진액을 졸여 담이 형성하고 담화가 힘을 요동하면 심신이 불안하여 심계와 정충이 발생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자주 한숨을 쉬는데 만약 감기가 목안에 울결되면 마치 부은 고기 조각이 목구멍에 걸려있는 것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 심장, 신경증의 병인은 주로 심, 간, 담, 비, 심며 심담, 기허, 심비, 혈어, 수휴, 하왕이 발병의 내재적 요인이고 갑자기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높고 험한 곳에 오르는 것이 발병 요인이다. 이는 감기가 울결되고 울결된 것이 오래되어 화로 변하고 화로 인해 담이 생기는 것은 장부 기능이 실조되었기 때문이다. 서양 의학에서는 심장신경증의 병인이 신경증과 비슷하다고 본다. 주로 외재적인 것과 체내 각종 요인의 작용으로 인해 중추신경 기능이 실조되고 이것이 자율신경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심장, 혈관 기능에 이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근심과 초조, 정서 격동, 정신 창상, 의려 혹은 과로는 모두 흔히 볼 수 있는 발병 요인이다. 병인병기에서 구운 조각이 목구멍에 걸려있는 것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 그거는 매해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간담비신인데 심담기여, 심비혈어, 수휴화왕, 수휴화왕은 심하고 신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높고 험한 곳에 오르는 것은 담기가 약한 사람들은 이제 많이 놀라서 그렇게 되겠죠. 변증론치에 들어가서 심계정충이 나타나고 일단 심계정충이 나타난다 이걸 환자가 와서 얘기를 하면 심장의 병이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쉬 놀라고 무수하고 불어나며. 그럼 이거는 보통 담기가 담이 크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백이 있고 좀 담력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무소하고 하면 담기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심하고 담이 관련이 있구나. 안절부절 못하며 살이 떨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살이 떨리며, 이제 우리 놀래가지고 와들와들 막 떨잖아요, 애들. 그런 뜻을 의미해요. 살이 떨리고 꿈을 많이 꾸며 놀라 깨어나고. 그럼 이제 이거는 꿈을 많이 꾸고 불면다목하고 잠을 못 드는 거는 심의 화예요. 그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며 식욕이 없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유추를 심과 담에 기가 부족하구나. 여기서 물론 이제 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요. 일단은 담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증상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의 기와 심의 혈과 담의 기, 이걸 보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치법이 익기양심하고, 이건 담 기를 더해주고 심을 보양한다, 심의 혈을 채워준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신정경, 놀라는 걸 진정시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처방에 이제 심하고 담이니까 심유, 담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놀라고, 또 가슴이 답답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또 있겠죠. 그럼 이제 내관이 들어가고, 꿈을 많이 꾸고 잠을 못 잔다 해서 신문을 썼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처방을 보시고, 심계정충하고 잘 놀라며 무서움이 많고 불안해 하면 양릉천을 쓴다. 근데 왜 양릉천을 썼을까를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양릉천은 다음에 합혈이죠. 역기이설하는 거를 내려주는 거니까, 여기서 놀라고 하는 거를 다음에 기가 역기 거꾸로 치고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서 양릉천을 쓴 것 같아요. 식욕이 없으면 족삼리를 더 쓴다. 해설에 심허하면 심신이 요동되고, 담허하면 쉽게 놀라고 무서워한다. 따라서 심유와 담유를 보해 주어 심담의 기를 도와 안신장담의 효과를 거둔다. 그러니까 정신을 안정시키고 담의 기를 이제 키워준다는 뜻이겠죠. 안신, 명신, 담화는. 내관은 심포경의 낙혈에 속하고, 신문은 심경의 논혈로서 두 혈을 배합하면 안신, 정경의 작용이 더욱 강해진다. 그러니까 놀라운 걸 진정시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더욱 강해진다. 양릉천은 담경의 합혈인데, 합혈은 치료하여 상역하는 기를 사함으로, 그러니까 역기이설함으로 담경의 기기가 영란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다. 족삼리는 소양의 기기가 영란하여 초래되는 비위의 기능실조를 조정한다. 근데 소양의 기기가 영란해서 왜 족삼리가 비위의 기능실조를 조정하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소양의 기기가 영란해서 생긴 그 증상을 족삼리를 통해서 해결을 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건 이제 사돈의 팔촌 얘기까지 다 나가는데요. 지금 소양은 수소양과 족소양이 있어요. 그러면 수소양과 족소양은 수고름과 족고름 간의 표리 관계이거나 교상합 관계예요. 그러면 수고름은 족소음 신하고 접경 관계예요. 또 족고름은 수양명 대장경하고 서로 통해요. 그 수양명 대장경은 수태음 회하고 표리 관계고, 족태음 비하고 교상합 관계예요. 그렇게 사천의 팔촌까지 따져 들어가면 결국은 연결이 되는데, 소양의 기가 영란해서 이 족삼리로
좀 식욕부진이라든가 소화불량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너무 멀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양의 기하와 관계없이 그냥 야, 손을 안 대니까 꺼져버리네 이거. 소양의 기와 관계없이 위에서 이제 증상에 식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식욕이 없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족삼리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국토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목국토도 얘기는 돼요. 목국토도 얘기는 되고. 감기가 연단해가지고 비위가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여튼 간에 그런 것 저런 거 다 안 따지고 식욕이 없고 그러면은 족삼리를 쓰면은 일단 비를 또 도와주니까 족삼리가 서로 표리경이니까요. 비를 도와주면은 수수분화가 잘 될 거고 그러면은 수수분화가 잘 되면 잘 빠져나가고 잘 채워지니까 더부러감도 없고 또 변이 무른 증상도 없어지고 상복부가 팽만하는 일도 없어지고 상복부가 불러서 뭘 먹지 못하는 남매 증상도 없어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께서 좀 일찍 끝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2분 안 쉬고 2절로 가겠습니다. 신비양하고 심신신량 이제 우선 증상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심계 건망하고 심계 건망하면 일단은 심계에 딱 나오면은 심장의 문제구나. 건망하면은 심장에 피가 부족하거나 또 기가 부족하거나 심장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혈압에서 나오는 증상들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구나 이 건망은 정신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심혈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고 불면다몽하면은 일단 심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피로무력하면은 피로무력하면은 일단은 기운이 없다. 그럼 기가 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면색이 무화하고 기도 화하고 피도 부족하니까 얼굴색이 생기가 돌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남매복창이란 말이 나오니까 아까 기가 화하다 그랬는데 비기가 화하구나. 면족에 가벼운 부종이 있다는 얘기도 비주 사말이라. 비주는 팔 다리를 주관하는데 거기에 부종은 비의 문제로 된다는 부종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설담태박벽하고 맥세에 약하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질 때 심하고 비가 둘 다 화한데 심은 피가 부족하고 건망증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요. 비는 기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둘 다를 한마디로 표현하려고 신비양허라는 말을 썼구나. 그럼 이제 심신실양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비기가 화하니까 심에 수옥정밀을 해서 피를 대주거나 정신을 살려주는 거를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신이 영양분을 못 받았다. 비기가 화해서 문화가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과 관계에 있어서 여자는 열경불순을 수반할 수 있다. 이건 심혈인데 열경불순은 원래 간혈하고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비가 이제 부족하니까 보익신비. 그러니까 심에 혈을 보태주고 비의 기를 더해준다. 보익신비. 양혈 여기 또 나오네요. 심에 혈을 이렇게 길러주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 처방에 심유, 비유, 격유가 들어가는데 격유는 혈회혈이죠. 그래서 심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격유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생각하시면서 내관 족삼리 배압의 비기가 허약해서 생기는 복창 변당을 수반하면 천추는 대장이잖아요. 변당이 있으니까 천추를 여기도 이제 중앙 천추를 써도 좋고요. 오래된 불면에는 오래 안 돼도 불면에는 신문을 썼습니다. 하여튼 봉사 오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자는데 자다가 너무 꿈을 많이 꿔요.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1번 혈의가 신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비양어하면 기혈생화가 부족해진다. 심혈과 비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심유, 비유, 격유, 족삼리를 취하여 보호해주면 심혈을 자양하고 그 근본을 치료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있으며를 딱 끊어서 그 근본을 치료할 수 있다. 내관으로 안신영심, 관흉이기하며, 내관으로, 내관의 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을 편안하게 해서 이 마음을 진정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흉이기하여, 흉부를 잘 달 수, 기가 잘 통하게 하여 흉부를 이것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흉부 가슴 뛰고 하는 것들 관흉이기하여 그 표를 치료할 수 있다. 대천추는 대장의 모혈로서 장관의 기기를 조리하여, 그러니까 대장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 요걸 다 여기 장관이에요. 대장의 장관인데, 어디 갔지? 대장의 몰래에서의 장관의 기기를 조리하여 비의 운하를 도와줄 수 있으므로, 왜 이 천추가 장관의 기기를 조리하여 비의 운하를 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비가 운하하면 수습을 여리저리 보내야 되는데, 또 수습이란 거는 수곡종이는 위로 보내서 실제로는 간으로 가서 그 다음에 폐로 가는데, 우리 한의학은 비에서 폐로 보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수습은 밑으로 내려서 소변과 대장으로 보내서 소변도 나오게 하고 대변도 나오게 하는데, 밑에서 안 내려가면 수습을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또 운하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천추로 장관의 기기를 조리하여 비의 운하를 도울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가 허하여 복창변당 등이 있을 때, 복창변당은 해가 더부룩하고 변이 무르는데, 그게 이제 비에 운하가 안 되는 증상이죠. 운하가 안 돼서 못 가니까 배에 차 있으니까 복창. 그 다음에 수습이 운하가 돼서 순조롭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스물스물 밀려나가니까 변이 물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허하여 복창, 변당 등이 있을 때 천추를 사용하면 아주 좋다.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중환, 천추, 족삼리 세 혈이에요. 근데 이 위에서 족삼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천추 나올 때 중환 말씀드렸고, 주환, 천추, 족삼리. 그 다음에 신무는 심경의 원혈로서 진경, 안신의 효능이 아주 크며, 신무는 심경의 원혈로서 진경, 안신, 그러니까 놀라는 것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능이 아주 크며, 꼭 이래서가 아니라 주로 심의 열 때문에 주로 그런 현상이 나와요. 크며 특히 오래된 불면증의 효과가 크다. 오래되거나 오래되지 않은 불면증에 다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다렸던 2분 쉬는 시간입니다. 수휴화왕, 심신불교. 이건 수휴, 그러니까 이거는 수휴화, 심신불교는 원인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는 보통 그냥 그 수화부재라, 화는 내려와야 되고 수는 올라가서 화를 진정시켜야 되고, 수는 내려가서 자꾸 밑으로 내려앉는 수를 약간 떠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심신이 서로 잘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심신이 사귀는데도 원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신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심에 화가 떠요. 또 그런 한 경우가 있고, 또 화는 가만히 있는데 또 신이 수가 너무 또 화를 대피지 못하고 자꾸 밑으로 가라앉아요.
거기다 하나를 추가하자면 둘 다 하나는 뜨고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데, 서로 만나서 화는 자꾸로 솟아오르려고 하니까 수는 아이 기다려 좀 기다려 하면서 이렇게 다독거려줘야 되고, 수는 밑으로 자꾸 가라앉으려고 그러는데 화가 그러지 마, 좀 올라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붙들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인체가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데, 그게 무너지면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원인이 수가 문제예요. 수휴화왕이기 때문에. 이게 수가 문제돼 가지고 화를 못 잡아주니까 화가 위로 뜨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잠도 못 잘 거고, 어떤 사람은 막 괴팍한 성질도 낼 것이고, 화가 뜨는 모든 증상은 다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음의 증상도 포함될 수 있겠죠. 수가 부족하니까. 일단 대충 개략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증상을 보시면 심계, 번조. 심계 하면 심장 문제, 번조 하면은 화란 얘기죠. 심장이 번거로워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번조니까 심계, 번조. 불면다모, 이것도 심화잖아요. 두훈, 이명. 여기에서 이제 신음어의 증상이 나오는데, 두훈은 잘라서 불명다목 쪽으로 붙여야 돼요. 심장이 화가 떠도 어지러워요. 그래, 두훈 점 찍고, 컴마 찍고, 이명, 이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한 거는 원래는 간 혈어의 증상인데, 여기서는 화가 떠올라서 그렇다고 보시고, 또 음이 부족해서, 음이 눈을 자양하지 못해서 침침할 수 있어요. 기억력이 감퇴하고, 기억력이 감퇴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혈어거나 음어거나 사고력이 저하되고, 뇌수가 차지를 못하니까, 신이 허해서 뇌수가 차지를 못하니까 생각하는 게 기능이 저하되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원래 기억력 감퇴도 심혈어의 문제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음어의 본격적인 증상인 오심번열이 나오고, 오심은 다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오심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입과 인후가 마르고, 이제 음이 부족하니까 입과 인후가 마르고, 또한 유종조설하며, 여기서 유종조설은 이제 슈인데, 아까 여기서 신유를 할 때 신은 꼭 음만 얘기하는 게, 신화하면 기가 화할 수도 있고, 음이 화할 수도 있고, 정이 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후에 신정이 부족하면 유정조설하며, 그냥 정이 부족하니까 화가 솟구겠죠. 화가 거기 고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성과 관계되는 부분을 화가 자꾸 떠올라서 영향을 주면은 유정하고 조설한다. 그 다음에 이 신허의 신장의 모든 적에 나오는 요술 산연하고, 허리하고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힘이 없고, 여자는 월경불순이 있다. 서롱태소, 월경불순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나오지 않아도 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서롱태소하고 맥세사가다. 음어의 증상으로. 근데 음어에서 화가 솟으면 또 세삭이 아니라 또 이제 상맥이 뜰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수휴가 주니까 음어의 맥인 맥세삭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신정과 신음이 부족해서 결국은 신정, 진액, 혈액, 뭐 이런 건 다 음에 속하잖아요. 진액, 혈액, 정. 그래서 그 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화가 위로 떴구나, 음이 부족해서 화가 위로 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자로 하면은 수유화황. 그렇게 돼서, 원인이 그렇게 돼서 심과 신이 서로 사귀지 못해서 심장 신경증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신의 음을 보여주고 심의 화를 꺼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심장 신경증이 가라앉는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치법에는 두 개 다 보여주면 될 텐데 하나는 내려주고 하나는 올려주고. 그 자보, 자는 적셔진다는 얘기잖아요. 심의 화를 이 물로 끄듯이 그렇게 자해주고 신을 또 보여서 음액을 더 길러주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안심영심하게 된다. 심장을 안녕하게 편안하게 해서 우리 마음의 심장 신경증이 사라지게 된다. 처방에 심유, 신유, 내관, 태계, 삼음교 요 혈들이 왜 생겼는지 왜 쓰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배합의 두훈, 이명, 목혼에는 풍지를 두훈, 이명, 목혼에는 풍지를 이 목 위로 나오는 증상이 풍지 쓸 수 있다 그랬죠. 유종, 조설에는 관원과 지시를 더 쓴다. 유종 조설에는 관원과 지시를 더한다. 해설에 신수가 부족하면 수화가 상제하지 못하므로 서로 사귀지 못하므로 심화가 하강하지 못하고 상역하여 심신을 요동한다. 따라서 신유를 보하고 심유를 사함으로써 자보신수 청설심화하여 수화 상제하게 한다. 근데 여기에서 심의 화를 끄고 신의 음을 보하기 위해서 꼭 신유를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의 음을 보하기 위해서 쓰는 혈들이 있잖아요. 태계 삼음교라든가 심의 화를 끄기 위해서 쓰는 혈들 소부도 좋고 노공도 좋고 소충도 좋고 대돈도 좋고 그런 혈들을 쓸 수 있다. 태계는 신경의 원혈이고 삼음교는 간, 비, 신, 삼음경의 교회혈이므로 모두 보신, 자음한다. 신을 보해서 음을 길러준다. 내관은 신포경의 낙혈로서 자침하면 영심, 안신, 이기, 진통 그러니까 기를 잘 통하게 하여 그 통증을 없애주고 흉통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흉통을 없애주고 정신을 편안하게 해서 심장 신경증을 치료한다. 풍지는 안내, 정통, 총이, 명목 여기 풍지의 혈선이라고 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죠. 안내, 정통 그러니까 뇌를 편안하게 하고 목 위로 오는 통증 주로 두통이겠죠. 통증을 가라앉히고 귀를 밝게 하고 눈이 잘 보이게 눈을 맑게 해준다. 관원은 익기배원하고 섭정고본함으로 봉장실직하여 유정조수라는 경우에는 침으로 보하면 효과가 좋다. 근데 여기 이 얘기를 너무 길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관원은 일단 우리 인맥이 관원하고 또 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전부 그거 하시고 어떤 관원은 우리가 소장의 모혈이잖아요. 소장의 모혈이니까 소장이 하는 역할 중에 음식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은 비의 우리 한의학에서는 비의 역할로 봐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잘 빨아들이고 비가 운화를 잘하게 만들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 중에서도 비기를 더 채워주죠. 그럼 비기를 채우면은 비기는 이렇게 피가 새나가고 또 막 고섭작용이 강한 게 비기잖아요. 그 고섭작용을 신기에 적용해서 신기가 고섭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유정조설을 했는데 꼭 정액만 얘기하겠느냐? 다른 걸로 다 치료해도 이 소변 요실금이 치료가 안 돼요. 그럴 때 관원을 써봐도 딱 다른 거 놔도 관원을 하나만 딱 써보면은 그거 알 수 있다. 그래서 요실금 치료에도 관원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정조설하는 경우에는 침으로 보하면 효과가 좋다.
그다음에 그 다음 또 하겠습니다. 우울하거나 조급하고 화를 잘 내며, 이건 딱 간 양 상황이거나 관화에 관한 얘기예요. 조급이노. 조급하고 화를 잘 내며 심계 흉민하고, 그 이제 심하고 관련이 있으면 또 심하고도 심계니까 심하고 관련이 있겠죠. 아, 간 양이나 간화가 위로 올라와서 심장을 건드리고 있구나. 협력 창통할 때는 간 담에 문제가 있을 때는 협력이 더부룩하면서 아파요. 그리고 탄식을 하고, 이건 감기 울결의 증상이잖아요. 탄식을 하고 목에 이물질이 있는 듯 하면, 감기 울결에서 화하면 간울화화라 그러죠. 그 화가 진액을 졸여서 담이 되면 매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중봉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매기가 되고, 뱉으려도 뱉어지지 않고 삼키려도 잘 내려가지 않으면, 이 얘기는 매기가 생기고, 입이 쓰고 건조하면 이제 간화가 솟으니까 트림이 난다. 트림은 위의 증상이잖아요. 그거는 감기가 횡행을 했구나. 위에 올라와서 간이 비위를 건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설질은 정상이고 혈국 가장제 설태는 어쩌고 저쩌고 병리하고 맥은 현활하다. 간에 맥이 뜬단 말이에요. 활은 담에 맥이고, 그럼 이 간담이 문제구나.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바꿔 쓰자면, 감기가 울결해서 화생담에 있구나. 여기서 화의 위치를 바꾸세요. 불화가 앞으로 가고, 화생담, 불이 담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감기 울결하여 화생담했구나. 그럼 여기서 감기 울기를 내려주고 담을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담을 풀어서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간이기하고, 소간이기는 간 기를 잘 다스려서 간이 소설작용을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청화화담, 불을 꺼서 담을 내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을 없애주고 간의 화를 없애고 담을 없애준다는 뜻이에요. 처방에 심유간유, 심하고 간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담유는 안 들어갔죠. 담의 근본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담은 우리가 이 담어 할 때 이 담하고, 우리 육부의 담하고, 담이 있을 때 꼭 육부의 담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왜 그 처방에 보면은 담이 있을 때 그 담에 관한 담류라든가 이런 혈들이 처방이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런 의문들을 한 번씩은 가져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양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담은 우리 일단 지방을 소화를 하잖아요. 지방을. 담에 액이 안 나오면 지방은 안 돼요. 변이, 완전히 고구마 삶아놓은 것 같은 변이 나와요. 담액이 배출이 안 되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지방이 흡수 안 되고, 그게 담으로 작용한다. 그런 뜻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담하고 습은 비하고 관련이 있지, 육부의 담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요. 일단 여기는 이제 육부의 담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대로 가고요. 여기 자꾸 꺼져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대신 담을 없애기 위해서 풍룡을 썼잖아요. 풍룡은 아주 훌륭한 혈입니다. 담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감기 울결을 없애주기 위해서 태충을 썼고, 원래 태충은 행간하고 같이 써서 울결을 없애요. 태충 행간, 감기 울결, 간울화 하면은 태충 행간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합에 인후가 불편하면 천정을, 이게 화가 떠서 인후가 불편하면 천정보다는 어제가 훨씬 낫고, 그런데 어떤 천정을, 여기 침 놓기도 힘든 천정을 왜 쓰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천정을 쓴다 하고, 실면하여 잠을 깨어나면, 아까 잘 깨어나면 자다가 꿈을 많이 꾸거나, 귀가 밝아서 잠기가 밝아서 자고 깨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잠들기가 힘들거나, 전부 신문, 거기다 여기처럼
감기 울결에서 화가 솟았다면 행간, 여기서 신문 행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에 제 설명이 너무 빠릅니까? 아닙니다. 네. 해설에 감기가 울결되어 오래되면 화로 변해 위로 솟아 심신을 어지럽힌다. 이 경우는 심, 간에 유혈을 취해, 저는 유혈로 하겠습니다. 근데 책에 보면은 전부 수혈이라고, 배수혈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자를 보면은 유로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앞에 우리 오수열에는 또 오유열로 읽어요. 한자는 수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한자대로 앞에 거는 오수열 그대로 읽고 뒤는 배유열 그렇게 읽습니다. 여기서 왜 배수열로 안 읽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화를 어지럽힌다. 이 경우는 심과 간에 유혈을 취해, 그러니까 심유, 간유를 취해 사함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냥 침 놓으면 돼요. 사포 한다고 막 돌려대고 찔러대고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관은 관흉 이익이 할 수 있어. 기를 잘 돌아가게 해서 흉부가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내관을 쓴다. 위에 설명이 있죠. 증상에 심계 흉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흉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내관을 쓴 거예요. 내관은 관용이익이 할 수 있어 가슴이 막힌 듯 답답함을 해결하고, 태충은 청관사화하고, 태충행간은 청간사화하고, 감기의 상역을 평정시키며, 풍룡은 위경의 낙혈로서 사담행기한다. 위경의 낙혈이면 어디로 통하겠어요, 풍룡이? 그렇죠. 비로 통하겠죠. 위하고 비는 표리경이니까. 그래서 비는 습담을 운화를 하잖아요. 수습을. 그래서 이 풍룡을 가지고 비의 수습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비의 수습이 이제 졸여지면 담이 되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는지 잘 찾지를 못하겠네요. 풍룡은 위경의 낙혈로서 사담행기한다. 담을 없애준다. 만약 담기가 인후에 막혀 있다면 천정을 사함으로써, 담기가 막힌 게 아니라 실제로 담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등짝에 담 들릴다 할 때 엑스레이 아니라 뭘 찍어도 그거 안 나오잖아요. 뭔가 하여튼 아프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담이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또 풍담이겠죠, 그런 거는. 그래서 목에 있는 것도 담기도 있겠지만 실제로 담이 목에 담기가 인후에 막혀 있다면 천정을 사함으로써, 여기는 풍룡을 사함으로써 아까 해결돼요. 아까 풍룡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천돌, 풍룡 천돌을 쓰면 돼요. 삼수 울결된 양명경의 경기를 통하게 하고, 목구멍이 막혀 숨이 막히는 듯한 괴로움을 치료한다. 신문은 진심, 영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어려운 말 자꾸 쓰는데 결국은 화예요, 화. 화가 감기 울결에서 화가 생긴 게 심장으로 떠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신문은 진심, 영신, 그러니까 심장을 진정시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뒤서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청심사화하여, 그러니까 간화가 치솟으면서 온 심의 화를 식혀서 심을 진정시키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심장 신경증을 없애준다. 화가 심신을 어지럽히는 것을 치료한다. 심장 신경증이 결국은 우리 신경증이라는 게 정신병이잖아요. 정신
질환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신은 곧 심이니까, 심은 신을 주하니까 결국은 여기서 그 정신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정신 질환을 진정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안 쉬고 했더니 목이 더 잠깁니다.